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관계형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 모형,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테이블들이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는가 하는 등의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 모형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들이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조작하는 기능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것을 이제 관계형 연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오퍼레이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조작의 대상은 뭐냐? 그러니까 연산을 수행하는 피연산자는 뭐냐 그러면 그 피연산자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RDB는 무엇이 모여 있느냐 그러면 테이블들이 모여 있는 거죠. 집합의 개념을 사용하면 여러 테이블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 테이블들을 이제 사용자들이 어떤 데이터를 보기를 원할 때 이 테이블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만 포함한 그런 이제 테이블을 보기를 원하죠. 이런 테이블을 보기를 원하는데, 사용자들이 이제 보는 것은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작업을 수행하는 게 우리가 관계형 연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언어,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이런 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들로부터 사용자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느냐 그러면 우리가 SQL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SQL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찾아내서 이제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여기서 이제 우리 SQL을 사용을 해서 사용자들한테 저장을 한 그런 데이터들이 그냥 출력물로서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뭘로 제공이 되느냐 그러면 테이블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사용자들이 보는 건 테이블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검색 시스템에 들어가서 무슨 자료를 보고 싶다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해당되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나오죠. 그러면 해당되는 자료가 없습니다 하는 것도 빈 테이블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가 없는 것도 결과가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는 것도 그냥 결과가 없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빈 테이블이 제시되는 거고, 결과가 레코더가 하나만 나왔다, 해당되는 건수가 레코더가 한 개만 나왔다 해도 이것은 레코더가 한 개만 있는 레코더가 한 개인 테이블이 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작업을 할 때는 사용자한테 제공되는 것은 전부 다 뭘로 제공이 되는 겁니까? 테이블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테이블들이 원래 형태대로 그대로 다 제공이 되면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들만 제공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내가 수강한 내 성적표를 보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수강한 과목들에 대한 본인의 성적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면 성적 테이블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모든 학생들의 성적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내 성적만 보겠다면 그 테이블에서 본인의 성적들만을 뽑아서 새로 그냥 사용자한테 그걸 결과물로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성적만으로 저장되어 있는 만을 저장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들을 추출을 해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추출을 해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데이터들만을 포함하는 테이블을 만드는 그런 이제 언어는 이제 SQL을 사용하는데, 이 SQL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표준 SQL도 있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공급하는 공급사들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많죠. 뭐 오라클이라든지 IBM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오픈 소스 뭐 MySQL이라든지 MySQL은 이제 회사는 아니고 이건 오픈 소스니까 어떤 단체에서 제공을 하는 거겠죠. 아니면 뭐 마리아DB라든지 이런 단체들 오픈 소스,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뭐 TMX라든지 뭐 이런 뭐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여러 유형의 여러 종류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이제 파는 거죠. 아니면 공급을 하는데 그 DBMS마다 조금씩 SQL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SQL, 어떤 DBMS는 이런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어떤 DBMS에서는 이런 명령어가 실행이 안 되고 이제 그러는 문제 현상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습에서 사용하는 MySQL도 뭐 다른 책에서는 이런 명령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MySQL에 가서 실행을 하면 그런 명령어가 없다고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QL은 하나의 우리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QL은 하나의 이제 제품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이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가 하는 사양을 만들죠. 이런 기능은 반드시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이론적인 틀을 이제 이론적인 틀 또는 이론적인 근거를 이론적으로 이제 정립을 해두고 그 이론적인 근거에 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들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가솔린 자동차, 휘발유로 가는 휘발유 자동차는 어떤 이제 구조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전기 자동차는 어떤 구조로 만들고 하는 그 이론적인 틀이 있는 거죠. 이론적인 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각 회사들이 만드는 파는 전기 자동차들은 또 조금씩 다르죠. 기능도 다르고.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이론적인 틀과 거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제품은 이제 조금씩 다른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SQL도 그 DBMS의 종류에 따라서 그 DBMS가 지원하는 SQL의 기능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관계형 DBMS가 제공하는 SQL을 만들 때 사용한 이론적인 틀은 서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이론적인 틀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관계형 연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관계형 연산자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공부를 하고 그 이론적인 틀 위에서 MySQL의 SQL을 사용해서 우리가 저장한 데이터들을 검색하고 하는 실습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QL은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자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들로부터 검색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MySQL에서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입력할 때 한번 경험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입력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SQL은 크게 이제 데이터 조작어와 그 다음에 데이터 정의어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의어는 데이터 안에 무슨 자료가 저장될 것인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조작어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검색하고 갱신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데이터 조작의 기능을 보면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지만 데이터를 이제 테이블을 누가 만들어 놨으면 그 테이블에다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뭐 insert into 해서 테이블 이름하고 칼럼 이름을 쓰고 뭐 칼럼 이름을 안 쓰면 그냥 그 테이블에 정의해 놓은 그 칼럼 모두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제 입력하는 걸 가정을 하겠죠. 그다음에 values 하고 난 뒤 그다음에 이제 입력되는 값들을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한꺼번에 갱신할 때 아니면 뭐 레코더마다 찾아내서 이제 갱신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데이터의 갱신 기능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에 맞는 레코드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where이라는 구문을 사용해서 그 where에 있는 해당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레코드를 찾아내서 그 값을 이제 set 다음에서 해당되는 칼럼의 값을 이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다음에는 이제 테이블 이름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업데이트 다음에 있는 이 이름은 다름 아닌 테이블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삭제를 할 때는 delete from에서 from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이것도 이제 테이블 이름이죠. 테이블 이름을 쓰고 어떤 레코드를 삭제할 거냐면 where 다음에 그 조건을 쓰고 그래서 그래 우리가 보통 이제 데이터를 이제 조작하는 기능을 CRUD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약자로 CRUD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C는 다름 아닌 데이터를 만드는 것, 입력하는 거죠. create.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여기서 나타내는 입력을 나타내고 R은 retrieve 해서 검색을 나타내고 U는 update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갱신이죠. D는 delete를 나타내고 그래서 삭제.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하는 작업은 이렇게 이제 CRUD 해서 네 가지 기능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능을 전부 다 이제 SQL로 이제 시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SQL을 통해서 가장 많이 실행하는 기능이 이제 데이터의 검색 기능입니다. 그래서 검색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계형 연산자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데이터의 입력이나 갱신이나 삭제는 굉장히 간단하죠. where문 다음에 조건을 제시해서 갱신이나 삭제를 하고 입력은 해당되는 테이블 이름을 사용해서 해당되는 레코드를 입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MySQL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SQL문을 사용하지 않고 관리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 입력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용자 이제 직접 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갱신하거나 삭제할 때는
이런 이제 SQL을 사용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SQL 문을 이제 한번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정의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무슨 데이터가 저장될 것이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뭘 정의를 하는 거죠? 테이블을 정의하는 겁니다. 테이블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테이블에 있는 주키를 만들어주고 여기에는 이제 주키만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주키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외래키도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 법칙도 정의를 해주고 하는 것 등의 작업을 다 정의해 주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정의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데이터 정의어라고 우리가 사용해 왔습니다만 그 의미적으로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의하는 방법은 우리가 MySQL에서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만드는 그 과정을 이제 SQL로 정의하는 거죠. 그런데 MySQL에서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는 SQL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그런 화면에서 뭐 새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뭐 새 테이블 만들기, 뭐 그렇게 정의를 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만들 때, 사람이 만들 때는 그렇게 이제 만들면 되죠. 근데 만약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아니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테이블을 만들고 또는 테이블을 갱신하고 할 때는 이런 SQL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SQL을 사용한 테이블의 생성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생성이라든지 그런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한 SQL의 구문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숙달해 놓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정의어의 기능에도 보면 테이블을 만들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테이블을 변경하는 경우들도 생기겠죠. 그래서 뭐 alter 테이블 해가지고 예를 들면 필드 이름을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겠다. 그러면 add를 쓰고 기존에 있는 필드에 뭐 데이터 타입이나 길이 같은 걸 바꾸겠다. 그럼 modify를 쓰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삭제하려면 drop 테이블 이렇게 명령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 베이스를 정의하기 위한 그런 뭐 SQL의 구문이나 아니면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삭제하거나 갱신하거나 하기 위한 SQL의 구문들은 우리가 뭐 기본적인 기능은 명령어는 뭐 예를 들면 변경을 하려면 alt를 사용하더라. 삭제를 하려면 드랍을 사용하더라.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해당되는 DBMS를 위한 그런 이제 복잡한 좀 더 명령어들은 뭐 만약 본인이 외우지 못하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뭐 옛날에는 뭐 종이로 된 매뉴얼을 찾았죠. 근데 뭐 요즘은 그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검색을 하든지 전자문서를 찾아보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는가를 확인을 해서 그때그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QL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그 안에 데이터도 조작을 하고 합니다만은 거기에 추가해서 또 이제 더 한 가지 기능은 사용자들한테 권한을 이제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또
우리가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DBMS에서 제공하는 관리 화면에서 이제 사용자도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뭐 권한을 갱신을 하고 합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등에서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SQL 문의 구조를 이제 간략히 살펴보면 권한을 부여하는 건 그란트라는 걸 이제 명령어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 뭐 셀렉트냐, 업데이트냐, 뭐 이런 권한의 종류를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on해서 어떤 테이블에 대한 사용 권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용 권한 또는 어떤 테이블에 대한 사용 권한을 누구한테 부여한다. 뭐 이렇게 문법 구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을 취소할 때는 revok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이몽룡이한테 그란트 옵션을 준다. 뭐 이렇게 다시 권한을 재부여하기 위한 이런 권한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를 위한 그런 이제 보안 관리와 관련된 그런 기능도 이제 우리가 SQL이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개략적인 SQL의 기능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데이터의 검색 기능이죠. 그래서 데이터의 조작 기능 중에서 데이터의 검색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검색을 위해서 SQL이 어떤 이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하고 정의해 놓은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관계형 연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산자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계산기를 만들 때 이 계산기가 어떤 계산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이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연산자들을 이제 범위를 정하죠. 그래서 뭐 어떤 계산기에 어떤 연산까지 할 수 있는 그 버튼들을 이제 포함시킬 것이냐 해서 이제 연산자의 종류를 이제 정하게 됩니다. 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하게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한다. 뭐 아니면 나누기를 뭐 이렇게 이런 이제 화면을 사용해서 한다. 아니면 뭐 몇성 A의 B성에서 몇 성을까지 이제 포함을 할 건지 아니면 뭐 로그 연산자도 포함을 할 건지 이런 이제 다양한 연산자의 기능을 우리가 그 범위를 먼저 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계산기를 우리가 만들 것인지 하는 그 계산기의 기능의 범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제 제품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제품을 만들게 되는 건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관계형 연산자를 이제 뭘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해두고 그래서 관계형 연산자라는 것은 지금 말한 우리가 계산할 때 사용하는 이런 연산자하고 기능이 동일합니다. 그럼 이거에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품으로서 뭐 특정 DBMS 언어의 특정 무슨 DBMS의 SQL 해서 이제 SQL이 이제 제품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가장 표준적인 연산자를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든 DBMS의 관계형 DBMS의 SQL은 이 표준적인 연산 기능을 직접 지원하든지 아니면 뭐 간접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지원을 하든지, 그러니까 한 개의 명령으로서 지원을 하든지 또는 여러 개의 명령어로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를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어떻든 이 연산자들을 이 SQL은 다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연산자의 기능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SQL이 어떻게 작동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산자를 왜 공부하느냐 그러면 첫째는 SQL의 작동 원리를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SQL을 이렇게 실행하면 그 안에서 무슨 연산 기능들이 수행되겠구나 하는 이제 SQL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본인이 이제 복잡한 이제 데이터 검색을 위한 SQL을 프로그래밍 할 때 그냥 SQL을 직접 프로그래밍 하면 좋긴 좋죠. 근데 이제 직접 프로그래밍 하기가 어려울 때 어떤 순서로 데이터를 검색하면 되겠다. 그래서 데이터 검색을 위한 이제 식을 이제 작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SQL이 관계형 연산자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용도로 관계형 연산자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관계형 연산자를 사용하면은 데이터의 조작 과정을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산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으로 표현한 것을 이제 쿼리 추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식으로 표현한 것이 그냥 데이터의 조작 과정을 SQL로 직접 표현한 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러면 사람의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SQL을 그냥 보는 것보다 식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SQL의 작동 원리를 좀 더 쉽게 이제 이해를, 그러니까 기본 기능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SQL로 하면 그 안에 예를 들면 뭐 계산기의 4층 연산을 예를 들면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고 여러 개가 섞여 있는데, 그걸 이제 식으로 쓰면 더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빼기를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복잡한 SQL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 경우에 내가 한꺼번에 그냥 그 지금 하고자 하는 데이터 검색을 위한 SQL 문이 한꺼번에 이렇게 쫙 바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식을 작성한 후 단계별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BMS의 경우에는 관계형자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SQL을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테이블에 써 있는 레코더들을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SQL의 실행 방법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먼저 이제 이 SQL을 가지고 뭘 만드느냐 그러면
쿼리 추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연산자들을 포함한 식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SQL을 실행할 수 있는 쿼리 추리가 식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여러 개가 나오면 이것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실행하는 것이 제일 좋다 해서 이제 결정을 해서 실제 그러한 방법으로 SQL을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쿼리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DBMS가 쿼리 옵티마이제이션을 실행 과정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관계형 연산자들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관계형 연산자의 역할이라든지 기능들을 이제 먼저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관계형 연산자와 SQL이 어떠한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SQL의 이제 용도들이 어떤 기능을 이제 수행하는 SQL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데이터의 조작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이제 정의하는 기능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한테 데이터베이스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기능도 이제 수행한다는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관계형 연산자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